질의에 앞서서 40년 동안이나 교육계에서 일하셨던 분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중등교사 출신이시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실 것이고, 그리고 삼선이나 교육감도 하시고 또 시도교육감 협의회 회장님도 하셨어요. 이제 이런 모든 이력들이 교육부의 이제 장관의 수장으로서 일하실 때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믿는데요. 그렇지만 사실 지금 대한민국 교육은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면 학생들이 매년 자살하고 있는데 한 해에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통계가 조금씩 다르긴 네, 합니다만 맞습니다. 실제로는 거의 300명 가까이가 네, 맞습니다. 네, 200명이 넘고요. 네, 300명은 되진 않지만 네. 그리고 사교육비 총액이 매년 경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렇게 발표만 해도 29조. 맞습니다. 29조가 넘었죠. 그래서 이제 후보자께서 아무쪼록 이렇게 정말 위기의 교육 시대에서 어떤 비전이나 해법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는데요. 저는 그렇지만 지금 교육부의 어떤 그 역할이라 그럴까 어떤 리더십이 상당히 지금 좀 위축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예를 한 3가지를 들 건데요. 지금 정부조직법 개편된다고 하는데 이제 장관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되시면 일단은 사회부총리를 겸직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미리 좀 들으셨습니까? 아직 정부 없습니다. 네, 정부 조직법이 개정하기 전까지는 잠깐이라도 부총리를 맡으시게 될 건데요. 이제 윤호중 행안부 장관께서 사회부총리를 따로 두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전에는 행안부 장관이 아마 사회부총리를 함께하게 될 거라고는 했는데 이렇게 교육부 장관이 사실상 교육부 사회부 그 총리를 역할을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새 정부의 판단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그 전에 문재인 정부라든지 윤석열 정부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 질문은 그 후보자께서 교육부 장관에서 사회부 총리를 분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거는 그 정부 조직 개편 자체를 국가 전체적으로 국정 기조나 정책 환경 같은 걸 변화를 따져서 네, 결정하실 문제여서 제가 언급하는 건 좀 적절치 않아 보이긴 네, 맞습니다. 하는데요. 이제 국무위원이 되게 되시면 이런 다른 의견을 내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요. 어쨌건 이렇게 약화된 교육부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면밀하게 고민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사회부총리를 꼭 고집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교육 문제 역시 다부처 과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를테면 노동이라든지 어떤 교육, 그러니까 과학기술 분야 이런 데서 공동 대처 없이는 교육부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아까도 정으로 의원님 고등교육 인재 양성 말씀하셨는데 특히 그런 부분이 더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하고 국가교육위원회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후보자께서는 현재 국가교육위원회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정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쨌든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자체가 국가 전체에 흔들리지 않는 장기적인 그 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일인데 그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미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책임져서 시작한 현재 2028 그 대입 관련해서 상당한 현장의 맞습니다. 비평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수렴해서 실질적으로 2032 대입안을 마련할 것인가 하는 일들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계에 굉장히 많은 현안이 쌓여 있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국민적 합의, 수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맞습니다. 이걸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맞습니다. 매우 시급할 겁니다. 네, 지금 국민적 합의 수의 과정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그 국가교육위원회의 사회적 합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민참여위원회라는 걸 뒀었어요. 근데 2024년에 500명 규모로 꾸리긴 했는데 그것을 6회밖에 실행하지 않았고요. 참여한 인원은 148명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한데 이것을 어떻게 늘려갈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쨌거나 이렇게 국가교육위원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교육 발전 계획, 중장기 이런 계획도 발표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완성도 되지 않은 채로 이배용 위원장님은 지금 매간매직 상황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발생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다가 9월 학기제 도입을 한다 그러지, 뭐 수능을 2번 연 2회 실시한다 그러지, 내신을 절대평가한다 그러지, 이렇게 합의되지 않은 문제들을 마구 발표하면서 필요하지 않은 그렇게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추진이 된다 그러면 존폐 위기에 빠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그 교육부 장관이 이제 되신다 그러면 국교위와의 어떤 관계 설정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10초 정도만 얘기해 주세요. 만약에 그 승인이 된다면, 임명이 된다면 제일 먼저 국가교육위원회 그 위원장과 함께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우선적으로 함께 해야 할, 협력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것을 어떻게 다수 국민의 의견을 빠르게 모을 것인가를 협의하려고 합니다. 그래 주십시오. 그래 주십시오. 부디 이렇게 지금 위기의 교육을 교육부 장관과 국가교육위원장께서 함께 협력하셔서 제발 어떤 해법이라든지 그런 비전을 제대로 좀 설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교육 자치의 문제인데요. 시도교육감을 하셨기 때문에 교육 자치에 대한 것이 이제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초중등 교육의 권한이 상당 부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 이견들이 있긴 한데 교육 자치가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폐쇄성도 있는 것이고 일반 자치와 연계 부족도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시도교육감 협의회장도 지내셨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10초만 얘기해 주세요. 저는 교육 자치는 보다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육 자치의 꽃은 사실은 학교 자치를 이루어야 되고 학교 자치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우선 시도교육감 협의회와 교육부가 머리맡대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교육부는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교육부가 없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행정부처가 아니라 컨트롤 타워로서 그 이행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죠. 예를 들면 학령 인구가 감소한다든지 미래교육 AI